왜 노숙자가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노숙자 천국이 용산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게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려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점심 초대를 남녀 대표 10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차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좋은 음식점 가서 이제 좀 술 좀 마셨어요. 그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폭탄주를 권하는 건 아닌데 대낮에 폭탄주 한 20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이 왜 불렀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불렀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그 난장판하고 식사를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니 뒷동네에 우리가 호텔을 지으려고 만드는 부지가 있으니 그곳에 밥상도 만들어주고 컨테이너 하우스도 만들어줄 테니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는 거야. 당장에 갈 수 있냐? 저녁이라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밥을 공급하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내일 점심시간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만변하기 전에 폭탄주 한 잔 더 하고 즉시 총무부장이 목공소 가서 식탁 50개 컨테이너 한 대 갖다 넣어놨더니 그 뒷날부터 글로 옮겨간 겁니다. 지금도 가면 그 노숙자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요. 애로사항도 비 온다고 비닐 좀 씌워달라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우리 사회는 all or nothing, 내보내는 것이 전무가 아니고 그들이 갈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주면서 요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저한테 돈 많이 들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 많이 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날 폭탄주 마신 거 하고 목공소에서 그거 만드는데 컨테이너 하우스 50만 원짜리 250만 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살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점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저한테도 과제가 있어요. 현대 알파콘을 만들어 놨는데 기존의 집단 상가들이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저기 가도 서비스도 없는 거, 또 저기 가도 MD도 없는 거, 집단 상가 실패, 불패, 불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만연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객을 설득을 할 것인지.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급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객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초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압구정 본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 현대백화점 만들었을 때 이미 우리 사회는 기존 백화점들이 있었어요. 상업시설에 지하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대리석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파고 대리석도 깔고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어바나이제이션, 도시화, 아파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문화들이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를 자연 속의 궁전,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현대라는 데가 헤비 인더스트리 산업 아닙니까?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을 한다니까 남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결국 고급화로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픈하는 날, 오픈 세레머니 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가장 그 분야에 1등이 가신 분들이 사시는 현대 아파트 단지에 사모님들이 오셔서 첫 질문이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인데 마지막 목동 오픈할 때는 아무도 그런 질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단일 장르의 유통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사회에는 뿌리 박혀 있다. 시골에 가도 백화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 문제의 한계를 우리가 멀티플한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라이프스타일 MD에 대한 소개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거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명품에 너무 매료되지 마라. 미국의 인류 상류사에 들어가 보면 리비통을 하나 사더라도 다 해졌어요.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제가 명품 도입한 장본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자, 명품은 수수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국내 브랜드에 비교해서. 뭐 이 자리는 공개석상이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된 건데 그러나
자, 누구든지 돈 있으면은 명품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럭셔리. 중요한 건 프리스티지. 여러분의 정신이 영혼이 있어야 돼. 내가 명품을 사더라도 내 전통과 영혼을 가지고 그걸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프리스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자기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는 서울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미래에 어떤 개발 논리대로 갈 것이냐, 또 현재 봉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배려가 부족한 사회, 탐욕과 부정과 피합리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주거의 문제, 또 하나의 상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쇼핑몰에 대한 태안이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개발하는 우리 유통사업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책임이 강해야 된다. 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 강화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탑다운 방법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 속에 하나하나에 몰링 문화를 전파하면서 급하게 좋은 물건 사서 내가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말고 품격 있는 몰링 문화를 통해서 생활 문화가 스며들 때 우리 사회가 인류가 될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개척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